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은지 오늘 띄우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한참 쏟아부은 것 같아요. 우리 아주버님 부부는 조금 이상했어요. 아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맞나 싶은데 정말 이상했어요. 저희 형님이 아이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주버님은 영 딴판이었어요. 형님과는 다르게 오히려 아이를 귀찮아하는 성향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결혼을 한 게 아주버님 결혼 3년 차일 때였는데 그때까지 아주버님 내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게 또 아주버님이 하는 일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긴 했는데 아주버님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 거래처가 해외였고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는 일이 잦았어요. 우리 형님이랑도 일본에서 만나서 연애를 했고 결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은 한국에 1년은 해외에 이런 식으로 자주 해외 지사에 나가서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1년 동안 한국에 나와 있을 때 살 집 구하기가 애매해서 시댁에서 지내거나 형님네 친정에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기 전에 형님네는 1년은 한국에 있다가 1년은 또 일본에 그 다음에 1년에는 중국에서 지냈기 때문에 남편과 연애를 할 당시에도 형님네를 마주칠 일은 없었어요. 뭐 같은 동네에 살아도 명절에나 한번 볼까 말까 한 사이들도 많은데 더군다나 해외에 떨어져 있었으니 더욱 볼 일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해서 신혼집 살림을 텄는데 그때 때마침 아주버님이 한국에서 1년을 지내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부부에게 진짜 큰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차가 되었을 때 제가 형님보다 먼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축하도 잠시 저는 조금 눈치가 보였어요. 형님이 아이를 엄청나게 이뻐하는 걸 제가 그 잠깐 사이에 눈치를 챌 정도였는데 형님네는 아이가 생기지 않고 우리한테만 아이가 생겼으니까요. 거기다가 우리가 둘째내잖아요.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어요. 거기다가 시부모님은 제가 아이를 가졌다고 경사났다고 엄청 좋아하셨었거든요. 당연하겠죠. 첫째날 부부가 결혼을 하고도 시간이 흘렀는데 아이 소식이 없었으니까요. 동서 너무 좋겠다. 임신이라니. 나도 아이를 엄청 예뻐하잖아. 아이 가지고 싶은데 우리는 영 소식이 없네. 그래도 노력하다 보면 생기겠지? 아유, 네, 형님, 그럼요. 저도 아이를 가질 거라고 예상을 전혀 못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겨서 어안이 벙벙해요. 형님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먹으시면 아이가 생길 거예요. 우리 나이가 이제 40에 가까워지는데 정말 어디 클리닉이라도 다녀야 하나 싶고. 근데 시험관도 애매한 게 다음에 이가 어디로 발령이 날지 몰라서 또 해외에서는 이게 법이 다르다네. 한국에 진득하게 2, 3년 정도 붙어 있을 수 있으면 당장 시험관이라도 해볼 텐데 말이야. 아직 다음 발령지 나기까지 6개월 정도 남지 않았어요. 천천히 고민해 보세요. 시험관 한 방에 아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대요. 결혼 생활 3년 차인데 아직도 자연 임신이 안 되었는데 생길 수 있을까? 아유, 저희가 내 마음을 아나 몰라. 자기는 아이 없이 평생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대. 아이 생기면 발령지 받는 것도 신경 써야 하고 어느 나라에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걱정이라면서 평생 둘이 살자는데 아이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또 다르잖아. 형님, 조바심을 너무 가지면 생길 것도 안 생긴대요. 마음 편안하게 먹고 노력해보면 되죠. 저도 임신하는데 좋다는 게 있으면 형님부터 챙길게요. 그래, 고마워. 내가 그래도 동서가 먼저 임신했다고 하니까 조금 질투가 났는데 동서가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좀 달리 보이네. 내가 조카를 위해서 또 열심히 몸에 좋다는 거 찾아봐야겠다. 임신한 우리 동서 나도 같이 챙겨줘야지.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예쁠까? 형님이 괜히 질투를 할까봐 걱정이 되었었는데 그래도 이해를 해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아주버님은 일본으로 다시 발령이 나게 되었고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일본에 간 지 5개월쯤 지났을 땐가? 일본 지방에 큰 지진이 났는데 거기가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계시던 지역이었던 거예요.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보던 중 우리는 엄청나게 놀라게 되었지요. 뉴스를 보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피난민 행렬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하고 하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지 않았겠어요?
저는 출산에 임박해 있었던 시기였는데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막 심하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걱정이 앞섰지요. 그 소식에 너무 갑작스럽게 놀라서 그런 걸까요? 자궁에 수축이 오면서 제가 예정일보다 2주 빠르게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은 정신이 없었나 봐요. 아주버님네 연락이 안 되고 저는 출산하고 막 어찌할 줄 모르시더라고요. 아무튼 산부인과에서 13시간 진통을 하고 겨우겨우 출산을 해서 어이없은 딸을 낳았는데 시부모님도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아주버님네랑 같이 오신 거예요. 저는 당연히 2번 놀랐죠. 아니, 형님,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지진은 괜찮은 거예요? 피해는요? 피해는 별로 안 보셨어요? 방금 출산한 사람이 누굴 걱정하는 거야. 지진 때문에 우리도 집안이 난장판이 됐지 뭐. 일단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당장 회사 일을 볼 수 없는 지경이라 한국으로 왔어. 한두 달 지나면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야 해. 동서 고생했어. 아이 잠깐 얼굴 보고 왔는데 글쎄 딱 친탁을 했더라. 어쩜 이렇게 우리 남편이랑 서방님 얼굴이 보이던지 예뻐 죽겠더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눈이랑 콧대가 딱 그이 닮았죠? 낳고 나서 얼마나 웃음이 나던지 진통으로 아팠던 것까지 전부 까먹었다니까요. 정신은 없는데 애 울음소리가 얼마나 반갑던지요. 아이고 제가 말이 너무 길었네요. 아니야. 출산 후기 생생하고 재미있는걸. 아유 부럽다 동서. 나도 얼굴 보고 우리 아이라고 해도 믿겠다 싶을 정도로 친탁해서 깜짝 놀랐다니까. 덕분에 아버님이 날아갈 듯 좋아하시더라. 어머님, 그쵸? 저 아버님이 무슨 춤이라도 추시는 줄 알았잖아요. 저도 빨리 아이를 가져야 할 텐데. 왜 또 재수 씨 축하하러 와서는 우리 아이 이야기를 꺼내고 그래? 나는 아이 가지기 싫다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손녀딸 하나 생겼으니까 저희한테 아이 기대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무슨 옛날 사람처럼 장남이 장손을 낳아야 한다 그런 거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저는 지금처럼 평생 해외 돌아다니면서 자식 걱정 없이 마누라랑 둘이 살고 싶어요. 불효 저지르겠다는 말을 이렇게나 쉽게 하니. 자식이 있으면 또 다른 복이 찾아오는 거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유 어쩜 장남이라는 게 자식 낳을 생각이 없다고 이리 딱 잘라 말을 하니. 내가 너네 아이 가지라고 한약도 해주고 영양제도 그렇게 사줬는데 어찌 엄마 마음 하나 모르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거기다가 우리 맏며느리가 아이를 얼마나 가지고 싶어 하는지 알면서 너는 눈치도 없게 와이프 앞에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러니? 이 사람이 원하든 말든 저는 안 원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거 챙기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희 부담돼요. 특히 저는 정말 아이 가지고 싶은 마음 없어요. 좋은 아빠가 될 자신도 없고요. 어이구 세상에 나는 뭐 좋은 애비였냐. 자식 키우다 보면 정이라는 게 붙어서 너도 모르게 좋은 애비라는 칭호가 붙는 게야. 너근들 그렇게 될 줄 알고 낳겠어. 키우다 보면 다 숙달 되는 거지. 나는 우리 손주들이 바글바글 했으면 좋겠다. 하루빨리 너희도 자식 낳을 생각을 해. 요즘은 핵가족화 시대라서 자기 만족도가 높은 삶을 살아야 하는 법이랍니다. 저는 아이 없는 지금 삶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여보, 나는 아이를 얼마나 원하는지 알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 어머님 아버님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어. 우리도 조금만 노력해보자. 아이 낳고 나면 신경 안 쓰이게 하겠다니까. 왜 이래? 이미 다 말 끝난 거 아니었어? 나는 싫어.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고 살아. 같이 살면 눈길을 줘야 하는 법인데. 아무튼 재수씨 아이 낳은 거 고생했고 축하해요. 내가 적지 않게 도움봉투 준비했으니까 육아용품 사는 데 쓰고. 감사합니다. 솔직히 너무 눈치 보이더라고요. 시부모님이고 형님이고 전부 손주 아이 타령하는데 아주버님이 찬바람 쌩쌩 불게 아이 생각 없다고 딱 잘라 거절을 하니까요. 민망할 정도였다니까요. 아이를 방금 낳고 온 제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신경 쓰였겠냐고요. 거기다가 시아버지께서 손주 바글바글하게 낳으라고 말을 하는데 아주버님이 안 낳겠다고 하면 저한테 그 짐을 다 짊어지라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오죽하면 우리 남편도 괜히 제 눈치를 보더라니까요.
아무튼 뭐 그렇게 2박 3일 입원하고 조리원에 가는 날이 되었는데 우리 남편은 출근을 했단 말이죠. 당연히 시부모님이 오시려나 했는데 형님이 온 게 아니겠어요, 글쎄.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님이 오시다니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뭘 그렇게 놀라. 내가 오겠다고 했어. 어머님하고 아버님 와봐야 동서 챙기겠어? 아이 보느라 정신 놓으실 텐데. 서방님도 출근했다며. 근데 동서네 친정 식구들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네. 이왕 온 거 조리원까지 같이 가자. 여기서 얼마나 걸린댔지? 걸어서 5분 정도 걸린대요. 지금 막 속삭이랑 겉삭이랑 신생아실에 보냈으니까 곧 아이 올 거예요. 동서 몸도 힘들고 온뼈가 다 벌어져서 아플 텐데 애는 내가 안고 갈게. 짐은 동서 친정 식구들이 들면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더니 곧 올라오는 아이를 형님이 쏙 채가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도 아이가 보고 싶어서 오신 건데 형님 냅다 안고 가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기가 막히다는 듯이 형님 뒤통수를 보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좀 그랬죠. 우리 부모님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아이 진득하게 보겠나 싶었거든요. 왜냐면 시댁에서 첫 손주니까 매일매일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셨거든요. 게다가 우리 집을 시댁에서 거의 80% 해준 거라서 언제든지 집에 찾아가도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 우리 친정 부모님이 아이 보러 오는 것도 눈치를 좀 보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이라도 실컷 안아보시라고 일부러 멀리 사시는 친정 부모님 부른 건데 형님이 저럴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우리 친정 부모님이 대중교통 타고 2시간 떨어진 거리에 살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우리 집을 찾아오시는 것도 힘든 상태였단 말이죠. 기껏 시간 내서 오신 건데 죄송스럽더라고요. 형님,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멀리 사셔서 오늘 겨우 시간 내서 저희 아이 얼굴 보러 오신 거거든요. 혹시 형님이 짐을 좀 들어주시고 아이는 저희 친정엄마가 안고 가도 괜찮을까요? 나도 이제 곧 일본으로 돌아가면 우리 조카 얼굴 보기 힘들어서 일부러 찾아온 건데. 그래도 친정 부모님은 같은 대한민국에서 사니까 보고 싶으면 시간 내서 보러 오시면 되잖아. 나도 조카 얼굴 좀 진득하게 보고 가게. 이해 좀 해주실 수 있죠? 원래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조카가 꼭 제 자식 같고 그러네요. 여기서 5분 거리라는데 그 정도 양해도 못 해주시는 건 아니죠?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우리 부모님 걷다 대고 싫은데요? 라고 말하실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실컷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착해 빠진 우리 친정 부모님의 대답에 답답함을 느꼈죠. 우리 친정 부모님도 그거 5분 보겠다고 2시간을 달려오신 건데 아휴 그래도 어쩌겠어요. 형님이 둘째내가 먼저 아이 가졌다고 질투하지 않고 저렇게 내 새끼를 예뻐해 주신다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해야겠다 했어요. 아무튼 조리원에 들어갔는데 말이죠. 그때부터 형님의 이상한 집착이 시작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냐고요, 글쎄. 아니, 조리원에 면회 시간이 매일 2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친정 부모님도 제가 2주간 조리원에 있는 동안 딱 2번 왔고 시부모님도 1번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형님이 12번을 올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심지어 그 2번도 말이에요. 우리 아이 보러 오겠다는 거 우리 친정 부모님이 오신다고 했다고 오지 말라고 미리 연락해서 안 오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간 조리원에 캠이 달려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생아들이 이제 누워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침대에 1인 캠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우리 아이의 얼굴이나 자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캠이었는데 그걸 제가 시댁 단톡방에 올렸거든요. 그게 제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그때부터 형님한테 연락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글쎄. 제가 쉬려고 온 조리원인데 쉴 틈이 없었다니까요.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조리원에서 아이 면회하고 간 지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혹시 집에 무슨 일 생긴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행운이가 글쎄 엄청 울고 있잖아. 배고픈 것 같은데 조리원 선생님들이 다 뭐하고 있길래 우는 행운이를 달래주지 않니? 방금 수유하고 갔는데 아마 잠투정하는 거라 그럴지도 몰라요. 그 선생님이 가시겠죠.
아니 애가 벌써 2분째 울고 있다고. 저러다가 목이 상처라도 나면 어떡하니? 아유 동서가 내려가 봐. 내려가서 애 좀 안고 달래. 저 지금 남은 거 유축하고 있어서요. 유축 끝나고 내려가 볼게요 그럼. 지금 동서 유축이 중요해? 행운이가 우는 게 먼저지. 이래서 동서 조리원 나오면 애는 어떻게 보려고 그래? 내가 다 걱정이다. 내가 조금만 더 있다 올걸. 형님의 간섭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죽하면 형님이 무서울 지경이었다니까요. 휴대폰에 형님 이름으로 전화라도 걸려오면 경기를 일으켰어요. 오죽하면 꿈에서도 형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잔소리를 하는 꿈까지 꿨겠냐고요. 한 번은 제가 조리원에서 마사지 받고 나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영상통화가 온 거예요. 아, 형님, 저 낮잠 자는 중이었는데 또 무슨 일 있어요? 아니, 행운이가 안 보여서 혹시 동서한테 가 있나 싶어가지고 일부러 영상통화 걸었지? 우리 행운이 얼굴 좀 보려고. 행운이도 낮잠 자려나 봐요. 조리원 선생님이 안고 계셔서 없는 게 아닐까요? 동서가 좀 가봐. 행운이 얼굴 좀 보게. 내가 행운이 얼굴 보고 싶어서 가시가 다 돋친다니까. 형님 오전에 와서 보고 가셨잖아요. 저 지금 너무 졸려요. 좀 자야겠어요. 아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애를 키우려고 그래. 행운이가 하루 종일 보채도 자느라 바빠서 애 못 보는 거 아니야? 걱정된다 정말. 저는 진짜 형님이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집착도 하루 이틀이지 조리원에서 몸조리하러 온 사람 배려를 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본인이 우리 아이 뭐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루에 10대 번씩 전화를 해대는데 싫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시부모님도 저 쉬는데 방해될까 봐 문자 한 통도 어렵사리 남편 통해서 하시는데 저는 형님네가 하루 빨리 일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의 회사에서 2달 동안 복구 작업해야 한다고 한국에 있다가 오랬다지 뭐예요? 조리원에서 보내는 2주는 쏜살같이 지나갔고 형님에게 2주 내내 시달리다가 겨우 아이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는 미친 듯이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집에서는 조리원처럼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침 꼭두 새벽부터 와서는 행운이는 자기가 볼 테니 저한테 집안일이나 좀 하라면서 아니 처음엔 좀 편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신생아를 계속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 몸조리 하는데 편안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매일같이 그렇게 꼭두 새벽에 와서 우리 남편 퇴근하고 저녁 먹고 9시나 돼야 집에 가니까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형님이 와 계시는데 제가 속내의도 안 입고 있을 수도 없고 애랑 같이 낮잠이라도 잘라치면 자기가 잘 테니까 세탁하고 밥 먹을 준비도 좀 하고 집 청소도 좀 하라는데 아니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처음에는 도우미 부를 돈 줄었다고 좋아하더니 글쎄 형님이 집에 안 가고 그러고 있으니까 지도 불편한 거죠. 집에 와서도 옷 차려입고 있어야 하고 자기가 애 보고 싶어도 형님이 끌어안고 안 보여주니까 점점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아이 형수 매일 이렇게 우리 집에 와 있으면 형은 누가 챙겨요? 형수가 매일 와 있으니까 제가 집에서 편하게 쉬지도 못하겠고요. 이제 그만 오세요. 우리 와이프도 아이랑 시간 보내고 싶고 저희 장모님도 오고 싶어 하시는데 형수가 와 있으니까 오지도 못하시고요. 어머 서방님 내가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고맙다고는 하지 못할 망정 축객령 내려요? 너무하네. 내가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 조카 이뻐서 오겠다는데 왜 그래? 내가 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한 조카인데 관심 좀 주겠다는데 왜 싫다 그래요? 내가 언제 사돈댁대로 오지 말랬어요? 참나. 그리고 애 아빠가 되어서 집에서 한 게 뭐가 있다고 불편하대? 방에 들어가서 휴대폰만 내내봐놓고. 그거야 제가 행운이랑 놀고 싶어도 형수가 꽉 잡고 안 놔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할 게 없어서 방에 들어간 거죠. 집 청소라도 하던가 아니면 동서 마사지라도 해주던가 부부간에 시간 보내라고 내가 배려해준 것도 모르고 너무하네. 저도 행운이랑 시간 보내고 싶다니까요. 그리고 집이 이렇게 깔끔한데 무슨 청소를 더 해요? 먼지는 10분만 지나도 쌓여요. 우리 행운이가 먼지 먹여서야 되겠어? 그리고 언제까지 태명으로 행운이라고 부를 건데? 이름도 지어야죠. 그래서 내가 생각해둔 이름이 있는데. 네? 이름을 생각해 두셨다고요?
형님, 그건 좀 아이 이름은 저희 부부가 상의해서 지으려고요. 마음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내가 생각해 두었다니까 왜 듣지도 않고 거절부터 하고 그래? 원래 윗사람이 이름 정해주는 거야. 민서 어때? 아니면 희서, 민정이나 희정이도 괜찮을 것 같고 여자이니까. 기가 막혔죠. 제 이름이 서정이거든요. 우리 남편이 민자가 들어가면 말을 안 합니다. 우리 형님 이름이 민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름, 지 이름 합쳐서 애 이름을 짓자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안 황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 남편이랑 제 이름을 합친 거면 몰라요. 아니면 뜻이라도 좋은 한자가 있으면 모르겠고요. 지 이름을 왜 끼워 넣냐고요 도대체. 형님은 박박 우기면서 무조건 민자 넣어서 짓자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왜 지 이름이 앞에 오는데요? 기가 막혀서 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선을 넘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딱 잘라 말을 했어요. 저희 이름은 양가 부모님께서 지어주시거나 아니면 남편이랑 저랑 철학관 가서 지으려고요. 그러니까 이름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출생신고 곧 해야 하지 않어? 민서, 희서 이름 이쁘기만 하구만. 나는 아무튼 내 의견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네. 아이고 우리 행운이 이제 뭐라고 부를까? 민서가 좋아, 희서가 좋아? 아이고 웃는 거 봐라. 그럼 민서라고 부를까? 민서야. 저는 진짜 형님이 또라이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 작트를 보고 또라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제가 몇 번을 말을 해도 듣는 척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박박 우겨대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철학관에서 이름을 받기로 했거든요. 우리 친정부모님은 이름 짓기 어렵다고 철학관 가라고 그래서 말이에요. 시부모님도 똑같이 부모가 이름 지어야 하는 거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 이름을 서윤이라고 지었습니다. 제 이름이 서정이고 우리 남편 이름이 윤호였거든요. 거기다가 서윤이라는 이름 뜻이 괜찮대요. 평서에 높은 윤으로 써서 높은 곳에서 펼치라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앞뒤로 구색도 맞고요. 그래서 이제는 서윤이라고 부르면 된다 이 말이냐? 아이고 이 이름도 예쁘다. 너희 두 사람 이름에 한자 뜻도 괜찮고 철학권에서 받아왔으니 사주팔자랑도 잘 맞을 거 아니냐? 서윤이가 뭐예요? 촌스럽게. 희서나 민서 같은 이름이 훨씬 예쁜데. 그리고 우리 행운이가 민서야 하고 불렀을 때 방긋 웃었다니까요.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게 어딨어. 당신은 왜 조카 이름 짓는데 끼어들고 그래? 동생네가 알아서 잘 지어왔다는데 다들 예쁘다는데 당신만 왜 그래? 하나뿐인 조카니까 그렇지. 아휴, 내가 오래오래 부를 수 있는 예쁜 이름을 지어왔는데도 들은 척을 안 하니? 이거는 나를 무시한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네. 그럼 나중에 형님이 아이 낳으시면 민서나 희서로 지으세요. 그럼 되잖아요. 저희 아이는 서윤이라고 불러주시고요. 동서, 지금 나 아이 못 가진다고 꼽주는 건 아니지? 내가 낳을 수 있었으면 바로 낳아서 민서나 희서라고 지었겠지. 갑자기 히스테릭을 확 부리는데 다른 가족들도 당황해서 형님한테 왜 그러냐고 화내지 말라고 말리시더라고요. 저도 좀 솔직히 놀랐죠. 저에게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는 형님이었는데 아이 이름을 저희 부부가 상의해서 지었다고 이렇게 화낼 일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아유 깜짝이야. 아유 놀라라. 아니 애들끼리 알아서 이름 잘 지었는데 첫째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니. 둘째가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저게 어떻게 아이를 못 가진다고 흉을 본 거라고 말을 하니. 네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이름이 있으면 네 자식한테 주라는 건데. 어머님은 정말 못 느끼셨어요? 동서가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한 거잖아요. 제가 맏며느리인데 아이 하나 제대로 낳지 못했다고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한 거라니까요. 형님, 아니에요. 오해 좀 하지 마세요. 어머님 말씀대로 형님이 너무 예쁜 이름이라고 하니까 형님 자식에게 주라고 한 것뿐이지 형님 무시할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이가 없잖아. 정말 기분 나빠. 저 먼저 방으로 들어갈게요. 여기서 더 무시당하면 정말 속상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사춘기도 아닌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눈치만 보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괜찮다고 해주셨어요.
아유, 놀랐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제가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러는 게야. 네가 이해를 좀 하렴. 저러다가 화 풀리면 또 사과할 게다. 아휴, 자식이 뭐라고 정말. 재수씨, 미안합니다. 시간도 늦었는데 얼른 집에 들어가 쉬세요. 아주버님은 한숨을 푹푹 내쉬며 저희에게 슬쩍 축객령을 내렸고 저와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2달이 훌쩍 가고 형님네가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저도 이제는 편안해지겠구나 싶었습니다. 뭐 육아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엄청 좋았어요. 그동안은 방해꾼 때문에 제 아이의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형님이 없으니까 내내 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어쩜 1분 1초가 아깝다는 듯이 보는데도 이뻐 죽겠더라고요. 우리 친정 부모님도 눈치 안 보고 오셨고 말이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아주버님이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지진 사태로 인해서 1년간 더 일본에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됐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잠깐이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난 뒤에 갑자기 형님이 한국에 들어왔다고 연락을 하신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가 8개월이었으니까 정신없었거든요. 형님 한국에 들어오셨다고요? 아직 근무 기간 남아있지 않아요? 무슨 일로? 아니 형님만 오셨어요? 나 시댁에 있을 거니까 거길로 좀 올래? 일주일 있다가 친정으로 갈 거거든. 형님네 친정은 평택이었어요. 우리 친정이 천안이라 멀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일단 시댁에 있다고 하니까 시댁으로 아이를 데리고 오랜만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도 보여드릴 겸 겸사겸사 갔는데 시댁에 가자마자 앉아있는 형님을 보고 저 완전히 식겁했잖아요. 딱 시댁에 들어갔는데 우리 형님이 배가 남산만하게 나온 채로 저에게 반갑다고 손을 흔들지 뭐예요? 어머, 형님 임신하셨어요? 아니 몇 개월인데 배가 벌써 이렇게 나왔어요. 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그렇게 아이 가지고 싶어 하셨었는데 정말 잘 됐어요. 미리 말을 해주셨으면 제가 선물이라도 사왔을 텐데 어쩜 이렇게 꽁꽁 숨기실 수가 있어요? 나도 몰랐지 뭐야. 글쎄 나랑 남편이랑 한국에 2달 들어와 있을 때 아이가 생겼나 봐. 지금 7개월이거든. 일본에 가서야 임신한 걸 알았다니까. 입덧도 없어서 몰랐어. 미리 말을 해줄까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내가 우리 동서 놀라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려도 꾹 참았지. 어때? 서프라이즈 성공이야? 완전 성공이에요. 어머나 진짜 형님 제가 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다. 아이 성별은요? 그럼 산부인과는 어디로 다니고 계신데요? 뭐 필요한 건 없으세요? 내가 친정으로 갈 거라서 평택에 있는 산부인과로 다니려고. 임신하니까 우리 엄마 옆에 있고 싶은 거 있지? 성별은 아직 몰라. 일본에서는 아이 성별을 안 알려주더라고. 필요한 건 내가 아직 모르겠네. 어머나 세상에. 그럼 육아용품도 하나도 준비 못 하셨겠어요. 제가 출산할 때 필요했던 것들 적어둔 거 있는데 좀 알려드릴까요? 요즘 뭐 색상이 중요한가? 하얗고 까만 걸로 준비하면 되지. 남자고 여자고 그게 뭐가 중요해? 아무튼 축하해줘서 고마워. 출산은 한국에서 하고 싶어서 들어왔어. 그리고 출산 리스트 같은 거 나도 인터넷에서 보고 주문 몇 개 해두긴 했어. 괜찮아. 준비하셨으면 다행이네요. 각자 필요한 게 다르니까 형님이 잘 찾아보셔요. 맞다. 그럼 아주버님은 언제 오시는데요? 몰라. 그이가 아이 싫어했잖아. 그래서 한동안은 친정에서 지내면서 다음 발령지 기다리려고. 출산 날에나 오려나 모르겠네. 지금 살짝 냉전 중이라서. 근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몇 년째 아이가 안 생겼었는데다가 시험관 운운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아주버님이 아이라면 학일 때잖아요. 심지어 냉전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시간을 버티다가 이제야 한국에 들어온 건지도 궁금했어요. 거기다가 아주버님은 우리 아이 보러 온 것도 손에 꼽히거든요. 근데 자연 임신으로 아이를 가졌다? 거기다가 임신을 한 것 같다는 기간. 그러니까 한국에 나와 있는 그 2달 동안 시댁에서 지냈단 말이죠.
물론 부부 생활이라는 걸 잘 모르지만 시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집에서 애를 가졌다는 게 좀. 게다가 형님은 저희 아이 얼굴 보겠다고 매일같이 우리 집에 와 있었는데 언제? 아니 너무 신기한 일투성이었어요.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 했죠. 제가 뭐 일일이 트집 잡아서 언제 임신했냐고 물어보는 것도 웃기잖아요. 배도 나왔고 형님도 임부복 입고 있었으니 딱 임산부 같더라고요. 어찌나 배를 쓰다듬던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아이를 가져서 너무 행복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댁에 있는 그 일주일 동안도 태교를 한답시고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시간 되면 동화책 읽어주고 아주 난리를 치더라며 시어머니가 슬쩍 흉을 보듯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스트레스 받으셨나 봐요. 하긴 저도 태교한답시고 저렇게까지 유난을 떨진 않았으니 시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갔죠. 형님, 근데 출산은 여기 근처 병원이 더 낫지 않아요? 친정에 가 계신다고 해도 그래도 서울 산부인과가 더 좋잖아요. 조리원도 그렇고. 평택도 좋아. 평택에 내가 알아본 산부인과 있어서 거기로 다니려고. 조리원은 글쎄 굳이 가야 하나 싶고 그래. 나는 그냥 친정에서 친정엄마가 조리해줘도 되거든. 근데 좀 이상했어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 저한테 조리원은 필수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형님이 조리원을 안 간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일주일 뒤에 형님은 시댁에서 친정이 있는 평택으로 가셨고 출산하는 날이 언제인가 손을 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통 뭐 소식이 없더라고요. 출산할 때 되면 가진통도 오고 제가 아무래도 육아 선배니까 이것저것 물어볼 줄 알았는데 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고 시어머니가 저를 시댁으로 부르시더니 저한테 물을 잔뜩 싸주시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반찬이랑 무슨 집 같은 거랑 막 여러 개가 있었어요. 내가 글쎄 약속이 있어서 평택까지 갈 시간이 없네. 네가 가서 좀 전해주고 와줄 수 있니? 친정이 천안에 있으니까 겸사겸사 들리면 좋잖아. 네 형님이 말은 안 해도 오래 기다려온 아이니까 준비하는데 빠짐없이 했을 거라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시험인데 챙길 건 좀 챙겨줘야지. 그렇게 시어머니 심부름을 가게 됐습니다. 천안에 먼저 들어가서 아이를 친정부모님께 맡겨놓고서는 평택으로 가서 형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형님이 엄청 당황하시는 거예요. 마치 제가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도 못한 사람처럼 어버버 하셨죠. 형님, 제가 지금 평택역 쪽인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머님이 꼭 전해주라 하셔서요. 형님이 이제 출산하실 딸 됐다고 어머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나 봐요. 지금 평택이라고? 내가 지금 배가 아파서 산부인과에 왔는데 진통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곧 출산할 것 같은데 말이야. 어쩌지? 어머, 아주버님도 없으신데 어떻게 혼자 출산을 하셔요? 제가 갈게요. 산부인과 주소 좀 불러주세요. 내가 배가 아파서 지금 주소도 못 불러주겠는데? 동서 그냥 가. 내가 또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형님, 출산은 어떻게 혼자 해요? 절대 안 되죠. 제가 가야죠. 그러면 산부인과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아니면 위치 전송해 주시면 찾아갈게요. 그랬더니 민기적거리면서 슬쩍 산부인과 이름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찾아갔죠. 가야 하지 않겠어요? 아주버님도 없이 혼자 출산하는데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근데 또 깜짝 놀랐잖아요. 알려준 산부인과로 찾아갔더니 글쎄 간판도 엄청 허름하고 건물도 구식인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런 데서 분만 진료를 본다고? 절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허름했어요. 거기다가 형님이 엄청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아이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후진 산부인과를 다닌다는 게 또 이상한 거죠. 물론 의심이 의심을 낳는 법이라고 하긴 하지만 하나둘 핀트가 어긋나니까 죄다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저 같으면 서울에서도 엄청 유명한 산부인과 가서 진료 보고 애 낳을 것 같은데 말이죠. 거기다가 우리 형님이 나이가 40이니까 노산이라면 또 노산 아니겠어요? 겨우겨우 생긴 아이에다가 노산이라서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데서 애를 낳는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산부인과까지 겨우 찾아갔더니 입원실도 몇 개 없는 진짜 작은 산부인과인 거예요.
거기다가 저에게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간호사도 퉁명스럽게 대꾸조차 해주지 않고 사라지더라고요. 보통은 진통할 때는 가족들이 옆에 있을 수 있잖아요. 형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더니 보호자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감명 운운하면서 말이죠. 이상했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맞게 찾아오긴 했으니 시부모님,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께도 알려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 국제번호를 몰라서 메신저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시부모님과 남편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고 시부모님도 약속 다 취소하고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보호자 입장으로 거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네 친정 식구들이 입원실 안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는 대기실에 얌전히 있었어요. 한참을 기다렸던 것 같은데 시간이 별로 안 지났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주버님이 남겨진 부재중을 보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재수씨 무슨 일이에요? 전화를 다 주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서 휴대폰 확인 늦었네.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지? 무슨 일이 생겨도 아주 단단하게 생겼죠. 아주버님 빨리 연차든 뭐든 쓰고 한국으로 오셔요. 여기 평택에 있는 산부인과인데 형님 지금 출산 임박이에요. 진통이 몇 시간이나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탯줄은 잘라보셔야죠. 형님이 2시간 전만 해도 멀쩡하게 전화 받으셨으니까 못해도 10시간은 걸릴 거예요. 초산이잖아요. 누가 출산을 해요? 우리 마누라 이야기하는 게 맞아? 네, 형님이요. 막달이신데 아주버님도 미리 대기를 하셨어야죠. 얼른 오셔요. 기국편이 빠른 게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래도 출산할 때 남편이 옆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엄청 달라요. 형님이 오랜 시간 기다려온 아이인데 꼭 오셔서 손 잡아주세요. 누가 지금 출산을 한다는 거야, 재수씨? 내가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 게 맞아? 아니, 지금 그 여자가 진짜로 출산을 하러 갔다고? 그 미친년 지금 어딨어? 당장 전화 바꿔봐요. 네? 미친년이라뇨? 아니, 아주버님, 왜 그러세요? 아주버님이 아무리 아이를 기다리지 않았다고 해도 설마 지금 형님 뱃속의 아이가 아주버님 아이가 아니신 건 아니죠? 네? 내가 진짜 돌겠어. 아이, 우리 부모님도 알아요? 이년에 진짜. 어휴, 당장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제일 빠른 비행기 타고 갈 테니까. 그러더니 전화를 끊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멘탈이 아예 날아가는 듯 했죠. 제가 너무 사건을 키운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아주버님은 뭐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주지도 않고 시부모님에게도 연락을 했냐 당장 가겠다는 말만 남겨놓고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으니까요. 저는 이제는 형님 뱃속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전전긍긍하기 시작했죠. 혹시 두 눈이 퍼런 아이가 태어나는 건 아닐까 정말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2시간이 더 지나고 시부모님이 도착하셨고 저녁 8시쯤엔 우리 남편도 산부인과로 왔더라고요. 일이 점점 커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마치 대역죄인 잃은 기분이었다니까요. 아주버님도 비행기 탄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정말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저는 설마 형님이 바람을 피우진 않았을 거야. 스스로를 세뇌시키며 그렇게 온 가족이 손모아서 형님의 출산을 기다렸어요. 12시가 넘어서 다음 날이 되고서야 아주버님이 황당하다는 듯이 도착을 했는데 아니 더 어이가 없는 건 보통 출산을 하면 탯줄 자르라고 보호자 들어오라고 간호사가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도 없이 형님이 출산을 했다고 걸어 나오는데 너무 멀쩡하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아니 저는 출산하고 너무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해서 침대로 이동을 했는데 너무 멀쩡하게 걸어 나오더니 애를 덥석 안는 거 있죠. 출산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형님 고생하셨어요. 출산하느라. 어머 너무 예쁘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저는 나름 한시름 났죠. 태어난 아이가 노란 머리도 아니었고 푸른색 눈도 아니었고 딱 봐도 한국 아이였거든요. 형님이 바람을 피운 것은 아니겠구나 싶었어요. 아니 내가 애 낳는 게 뭐라고 이렇게 온 가족이 다 출동을 했어? 아니 당신도 왔어? 일본에서 일이나 하고 있지. 여기까지는 왜?
너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어? 이런 짓까지 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말을 하고 싶어. 그렇게 애를 키우고 싶냐고. 내가 재수 씨 전화 받고 얼마나 황당했으면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라왔겠어. 당신 진짜 제정신 아니야. 아니라고. 여보, 흥분하지 말고 우리 따로 이야기하자. 응? 시댁 식구들 다 놀라겠어. 저희 따로 이야기 좀. 따로 이야기를 하긴 뭘 해. 내 자식도 아닌 새끼를 내가 왜 키워. 이 산부인과 내가 고소할 거야. 어? 이런 짓을 하면서 사람을 기만해? 다들 제정신이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내 자식이 아니라니. 아니 어떻게 된 말이냐. 너 지금 어디서 아이를 임신해서 와서는 우리 아들 씨앗이라고 거짓말이라도 친 게야? 제 자식 맞아요. 이가 아이 생기고 나서 계속 부정을 하더니 여보 진정하고.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저 무정자증입니다. 아이 못 가진다고요. 6번이나 검사했는데 6번 다 무정자증 나왔다고요. 제 와이프 아니 이 미친년 임신한 적도 없어요. 배에다 무슨 임산부인 척 보이게 하는 복대 차고 임신한 척한 거라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러면 지금 이 아이는 누구란 말이냐? 뭐 하늘에서 갑자기 아이가 뚝 떨어져? 어? 이 병원이 그런 병원이라고요. 그렇게 아이가 지겠다고 목매달던 사람이 왜 이런 허름한 병원에 왔겠어요? 여기 미혼모들이 출산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병원 자체가 브로커들이 운영하는 병원이라고요. 미혼모들이 아이 낳자마자 불법으로 임신 못하는 사람들에게 입양하는 그런 병원이라고요. 자기 자식인 것처럼 출산한 것처럼 속여서. 그 말에 저는 악소리를 내고야 말았어요. 아니 바람 정도로 생각했지 임신 자체가 거짓말이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형님은 부들부들 떨면서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었고 아주버님은 거칠게 아이를 친모에게 돌려주라고 삿대질을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어쩐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산부인과에 와서 아이를 낳는다 싶었죠. 거기다가 출산 방금 했는데 2다리로 걸어 나온다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임신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었고 어떻게든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이런 쇼 했던 거라는 게 아니겠어요. 아주버님에게 일본에서 이 사실을 들켰고 헐레벌떡 한국으로 도망쳐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데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초를 쳐? 내가 아이 키우겠다고 했잖아. 알아서 키운다고. 우리 아이 가지고 싶다고 내가 몇 번을 말을 했는데 그거 하나 못 들어줘?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다 까발릴 수가 있어? 당신만 모른 척했으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가뜩이나 아이도 싫고 키우기는 더더욱 싫은데 내 아이도 아닌 남의 아이를 키워? 당신은 미쳤어. 아주 단단히 미쳤다고. 그렇게 키우고 싶으면 이혼해. 이혼하고 혼자 키우라고. 내가 태어나자마자 탯줄 자르고 품은 아이야. 우리 아이라고? 내가 우리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키우겠다는데 당신이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주는 게 이상한 거지. 우리 피가 안 섞였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야. 나는 당신 같은 미친년이랑 더 이상 못 살아.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재수 씨에게도 미안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을 텐데 이렇게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 당신에게는 이혼 서류 접수할게. 아이 열심히 키워. 나는 당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랑은 소름 끼쳐서 더 이상은 못 살겠으니까. 내 자식도 아닌데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불법이지 뭐야. 이런 행위가 어떻게 합법이야. 당신은 지금 큰 범죄를 저지른 거라고 자각이나 하고 있어? 당신이랑 같이 키우고 싶은 거라고. 내 마음을 왜 몰라줘? 나 이렇게 버리지 마. 우리 같이 이 아이 마음으로 품어서 키우자. 응? 이 아이 우리 품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어디 고아원에 이름도 없이 버려졌을 아이라고. 불쌍하지도 않아? 우리가 맡아 키우면 되는데 이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싫다고. 불쌍하다고 해서 남의 아이를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쉬워? 정식으로 입양을 한 것도 아니고 뒤에서 브로커 시켜다가 이런 짓을 하는 게 떳떳한 거야? 맞아? 거기다가 내가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품어 키워? 난 싫어. 싫으니까 너 혼자 알아서 해. 그렇게 아주버님은 산부인과를 떠났고 우리 남편이 따라 나섰어요. 형님은 아이를 꼭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했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가슴을 퍽퍽 내리치면서 떠나셨습니다. 저만 덜렁 남겨졌는데 형님이 저를 보면서 원망 섞인 말투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서,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내 아이 키우고 싶은 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고. 결혼 생활하는 동안 아이 가지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 남편이 무정자일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 시부모님도 모르고 계시겠다. 숨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내가 오죽하면 이랬겠어. 이거 다 동서가 망친 거야. 동서가 동네방네 말만 안 했어도 어떻게든 그이 설득시켜서 내 아이를 품을 수 있었어. 동서가 시부모님만 부르지 않았어도 우리 남편만 호출하지 않았어도 이럴 일이 없었다고. 네, 형님이 잘못하신 게 맞죠. 입양을 하실 거였으면 가족들 동의를 받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셨어야죠. 이렇게 혼자 결정을 해버리면 어떡해요? 형님, 마음 잘 추스르세요. 저도 가볼게요. 저 원망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드러날 일이었고 아주버님도 아마 평생 설득 못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를 가진 동서는 몰라 내 마음을. 나는 앞으로 어떡하라고. 그이 마음 돌려내. 동서가 돌려내라고. 형님, 때를 쓰실 걸 쓰셔야죠. 저는 몰라요. 형님이 저지른 일이니까 앞으로 형님이 알아서 수습하세요. 저는 목 놓아서 우는 형님을 두고 나왔습니다. 너무 소름 돋았거든요. 자기 아이를 가지고 싶은 삐뚤어진 욕망이 브로커를 통해서 신생아를 본인이 낳은 것처럼 꾸며서 입적을 시킨다니. 임신을 했다고 배에 복대까지 차가면서 그 짓을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형님의 마음을 한 톨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삐뚤어진 마음으로 아이를 키워봐야 그 아이가 얼마나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입양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하는 마당에 부부간의 동의도 없이 결국에 아주버님은 형님이랑 이혼을 하시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하셨고 끝까지 죄가 없다고 아이를 같이 키우자고 매달리던 형님은 결국 유책 배우자가 되어 이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시댁에 찾아와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저를 불러내어 도와달라고 울었다가 책임지라고 화를 내던 형님도 시간이 지나니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조용히 그 아이와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형님도 제발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아주버님이 무정자증이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 그동안 아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이혼 준비하는 아주버님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가운데서 눈치껏 자주 시댁에 찾아가서 아이 재롱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으세요? 어휴, 뭐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을 했으면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방법이 너무 잘못됐지요. 삐뚤어진 한 사람의 욕망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절절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 다시는 제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아주버님께서도 이혼의 아픔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많이 힘든 시간이셨을 텐데 앞으로 제가 더 알뜰살뜰 보살펴야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오늘도 안녕한 하루를 보내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